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입니다. 김창옥의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 무엇이든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한 번에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지루해질 수도 있겠죠? 강의를 시작하고 한동안은 혼자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강의 섭외가 들어오면 일정 조율부터 강의료 안 들어온다는 독촉 전화까지 혼자 온갖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교육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연구소 직원이면서 제자가 될 사람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혹 저에게 강의를 배우고 싶다는, 제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원을 받고 저도 직원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몇 명이 연구소를 거쳐갔나? 67명이 제 연구소를 거쳐갔습니다. 한 친구는 출근해서 하루 만에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 거짓말을 하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이가 없지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5년, 6년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친구처럼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연구소를 떠날 때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동안 쌓인 사랑과 추억이 꽤 많은데 그런 사람이 떠나게 되면 가장 먼저 셀프텔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집어치워, 그냥 혼자 해. 경험한 분들은 알겠지만 직원이 떠날 때면 고용한 사람도 만만치 않게 힘이 듭니다. 그냥 혼자 할까? 내가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 같아. 역시 나는 혼자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사람들은 이끄는 건 아직 역부족이야.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대학 때 전공한 성악을 생각해보니 성악 전공자가 40명이면 노래를 끝까지 하면서 벌이를 하는 사람이 4~5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자신의 가게를 오픈한 분께 물어봤습니다. 원장님, 처음에 이 일을 함께 시작한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남았나요? 그곳은 아주 이른 시간에 일을 시작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곳이었기에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한 10%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것도 10%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100명이 시작하면 90명이 나가는데 너도 10명의 직원이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100명은 경험해봐야 90명이 들어왔다 나간다 해도 평균의 승률은 한 거야. 그러니 절망하기엔 아직 일러. 제대로 뭔가를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 번에 되는 것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지 봤더니 자기 자신에게 철저한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한 번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극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난한 형편 탓에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고라는 표현. 가난했던 건 맞지만 공부를 못해서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고가 정확한 표현이죠. 가난해서 간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해서 공고에 간 거죠. 그렇게 공업고등학교를 가고 보니 학생들이 반에서 30~40등 하는 것에 그다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선 마음만 먹으면 3개월 안에 1, 2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대부분 그 마음을 먹지 않고 그냥 졸업합니다. 그런 곳이었기에 공부 못하는 아이도 자신이 30~40등 한다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1, 2등 하는 아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쉽게 등수가 바뀔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즉, 자신의 성과나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위치로 존재를 확인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과가 미미하다고 그걸 비관해서 자살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미화해서 설명했지만 우리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가, 얼마나 유명한가, 그래서 월 매출이 얼마나 되는가, 직원이 몇 명인가 등 그 사람이 가진 것과 이룬 성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기준에 맞춰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로 평가받아야 하는 존재인가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미안해 하십니다. 창호가 우리 막둥이가 강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웃지만 엄마는 눈물이 나. 우리 막둥이가 저 말을 하려고 서울에서 혼자 얼마나 애를 썼을까. 엄마는 눈물이 나. 엄마가 해준 것도 없고 항상 미안해. 엄마 이름도 못 쓰는 엄마가 너에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항상 미안하다는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저를 키우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만의 캔버스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잘 나가는 분이 아니셨기에 역설적으로 제가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형편이 좋은 집에서 살면 그 형편대로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그렇지 못한 환경이면 그 안에서 살 방향을 스스로 찾아 나서면 됩니다. 재수중이라는 한 남학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실력은 되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가고자 하는 외국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의 내면에선 너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너의 이상을 따라갈 용기가 있느냐는 질문이 들려왔고, 마냥 뒷걸음질치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못마땅했습니다.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는 일과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100가지 중 한 가지가 잘 되지 않았다고 99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버린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그 앞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슬퍼하면 나를 둘러싸고 이상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했는데 그 닫힌 문 앞에 계속 주저앉아 있으니 새로 열린 문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덧붙여 들려주었습니다.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 공고 나왔잖아요. 제가 성악을 공부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제가 강연할 거라고도 전혀 생각 못했어요. 저는 재수를 했는데도 지방에 있는 전문대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라도 알고 싶어 학교에 전화했더니 모든 불합격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불합격자라는 단어만 크게 들어와 박혔습니다. 저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에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대학, 그게 뭐 대수라고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대학을 세울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지금 그 친구가 가진 열정적인 에너지는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을 조금 열어주고 그 마음에 바람이 시원하게 들고 나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삶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 가능성을 안고 흘러갈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뜻은 너무 한정적이어서 세상에는 내 뜻을 벗어난 좋은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껏 5천여 번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강의가 끝날 때마다 후회합니다. 아까 그 이야기는 하지 말걸. 그걸 왜 그런 식으로 말했니?
그 표현을 듣고 누군가는 불쾌했을지 몰라. 5,000번의 강연을 했다는 건 5,000번의 실수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공사 중이라는 팻말을 자주 봅니다. 삶도 공사 중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5,000번을 해도 안 되더군요. 하지만 분명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배움을 모른 척하고 한 번에 안 되는 것에만 집중해 스트레스 받는 건 자기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뭔가 이루고 나서 인정받겠다는 강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뭔가를 이루기 전까지는 자기 삶이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를 이루면 끝나던가요? 다음 것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쩌지? 또 다른 걱정이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니까 힘들고 되면 그것을 빼앗길까봐 힘듭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꿈 이전의 꿈, 꿈 너머의 꿈이 있습니다. 삶의 장난에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속으로 말을 걸어봅니다. 창호가 삶을 살아야지. 너 지금 목표 지점에 가려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지? 너는 지금 뭔가에 속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 지점에 가기 전에는 네 삶이 없는 거니? 설령 우리가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 해도 영원히 그곳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이 더 스산한 삶을 살죠. 사람들은 정상으로 올라갈 때가 아니라 정상에서 내려올 때 사고를 당합니다. 체력 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올라갈 때 무리 뜬다 싶으면 마지막 고비를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포기해? 정상을 밟아야지 하고 오르는 겁니다. 정상에 도달했다는 순간의 기쁨을 살짝 맛보고 내려가다 컨트롤하는 힘이 없어 사고를 당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창피를 당해도 스스로에게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그건 고마운 일입니다. 그것을 알고 느낄 수 있어 삶의 더 좋은 지점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늘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사람 김희애였습니다. 감사합니다.